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네. 네. 그래서 뭐 앞에 말한 거 그냥 인트로였으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은 제가 오늘 뭐 발표 자료를 따로 준비한 건 아니고요. 발표 자료보다는 그냥 직접 같이 해 보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실제로 텐서보드를 뭐 이렇게 구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복잡한 과정을 하는 건 아니기도 해서 그냥 파이토치 뭐 그 이제 닥스에 다 있는 내용 혹은 닥스에 없지만 이제 그 어 구글링을 하면 다 쉽게 나오는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링크를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텐서보드라는 거를 보통 사용을 할 때는 뭐 물론은 뭐 네트워크 내가 지금 짠 어떤 뉴럴넷의 구조를 뭐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학습을 할 때 그러니까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이제 어떤 내가 지금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 액큐러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혹은 생성 모델인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학습한 모델이 어떻게 생성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좀 뽑아보는 역할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기본적인 패션 앱리스트라는 데이터셋을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을 해서 그 예측하는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좀 로스나 액큐러시 같은 거를 좀 찍어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피겨 그 이미지 같은 것도 좀 뽑아 보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모델의 그 파라미터 그러니까 웨이트들이 어떤 식으로 좀 그 분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찍어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사실 처음 아는 기능이긴 한데 저희가 모델을 이제 돌릴 때 사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러닝 레이트라든가 뭐 배치 사이즈 혹은 뭐 셔플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러니까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 간단한 태스크지만 더 복잡한 뭐 모델을 학습할 때는 훨씬 더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용이 될 거고 그랬을 때 그럼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을 해서 내가 학습을 돌렸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싶다. 뭐 한 100 개씩 돌릴 거잖아요. 뭐 동시에 100 개를 돌리진 않지만 뭐 다 해서 한 100 개씩 돌린다고 하면은 그 100개 중에 과연 가장 좋은 조합이 뭔가를 좀 한눈에 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도 이 텐서보드에 있어서 네 그걸 같이 좀 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해 보면 네 뭐 이게 이제 뭐 제가 이제 모델을 뭐 처음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그 모델의 세이브 네임을 테스트 1 이라고 지정을 하고 뭐 배치 사이즈를 256 셔플링을 true로 하고 러닝 레이트를 0.0001로 세팅을 해서 '나는 이게 돌리겠다.'라고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디바이스 설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션 앱리스트를 저희가 학습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정리를 하고 거기 안에서 아까 저희가 정했던 배치 사이즈나 셔플링을 넣어 주는 방식으로 네 데이터 로더까지 구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제 저희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저희 네트워크는 그냥 간단하게 뭐 컨브넷 2 개 그리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3 개를 통해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돌렸죠? 맞나? 네. 다시 한번 돌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옵티마이저는 이렇게 쓸 거니까 옵티마이저까지 정리해 주고요. 뭐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그냥 다들 학습할 때 사용하는 네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텐서보드를 사용을 할 텐데 보통 이제 저희가 파이토치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때 텐서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이런 서머리 라이터를 통해서 이제 텐서보드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서머리 라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학습 도중 혹은 학습 전에 이제 우리가 저장해 놨던 어떤 정보를 이 라이터를 통해서 그 이제 디스크에 좀 이렇게 라이트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텐서보드 상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서머리 라이터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 줍니다. 서머리 라이터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 주되 뭐 예를 들면은 보통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라이터는 서머리 라이터하고 여기다가 이제 뭐 내가 정하고 싶은 이름 뭐 예를 들면 런즈 오늘 날짜 뭐 며칠이죠? 뭐 0128 요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이 텐서 이거를 라이터를 정의하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텐서보드에 올라갈 그 데이터들이 다 요 디렉토리 안에서 저장이 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름을 좀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우리 원하는 이름대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나는 요런 걸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가 저장이 되냐면 딱 그 저장되는 시점의 그 시간, 뭐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그리고 이게 어떤 기기에서 저장되는지 이게 이제 디폴트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보통은 이게 우리가 이런 학습을 돌릴 때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돌린다고 하면 그 각각의 인스턴스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각각의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돌아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커멘트를 통해서 내가 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포함한 상태의 커멘트를 이렇게 커멘트라는 아규멘트로 주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라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아까 말한 그 디폴트 뭐 날짜 뭐 이런 거 뒤에다가 요 하이퍼 파라미터가 같이 붙은 형태로서 이름을 갖고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기능이 나오는데 add graph라는 기능입니다. add graph는 뭐냐면 이건 학습 도중에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나 구성을 했잖아요. 뭐 NN 모듈로 이제 저희가 상속을 받아서 구성을 했는데, 이 네트워크를 저희가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비주얼라이즈를 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과연 인풋이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컴브 레이어를 통과가 돼서 어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통과가 돼서 아웃풋을 뽑아내는지, 그거를 좀 보고 싶을 때 이 네트워크를 요거 인자로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게 넣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이제 그 뭐 톨치 서머리 같은 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런 것도 결국에는 러너블 파라미터 개수 같은 거 뽑을 때 포워딩 할 만한 그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게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한번 수행을 해보고 저희가 텐서보드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텐서보드를 한번 켜보면 뭐 제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디렉토리 상에서 텐서보드를 좀 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즈 다음에 네, 지금 제가 요거 두 개는 좀 무시해 주시고요. 요 테스트 5, 테스트 6 요거는 두 개는 무시해 주시고, 요게 이제 하나 새로 생성이 됐는데요. 방금 보시면은 지금 뭐 네, 15시 한 15분에 저희가 생성을 했잖아요. 네, 3시 15분 49초에 생성을 한 거고, 뭐 이거는 네, 지금 저희 로컬호스트 네임이고, 이게 아까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부여한 그 뭐지 커멘트입니다. 그럼 요 커멘트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하나가 저장이 됐죠? 네, 여기서 저장된 거를 저희가 보기 위해서 좀 텐서보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통은 텐서보드를 실행을 시킬 때 저희가 뭐 런즈 안에 들어가서 해도 상관없고 밖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런즈 바깥에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텐서보드를 이렇게 쳐주고, 그다음에 로그 dir 요거를 해줄 때 이제 런즈를 넣어주면 그 런즈 안에 있는 아까 보였던 그 텐서보드가 저장된 걔네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텐서보드 위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 이제 돌린 인스턴스들의 결과를 같이 보고 싶기 때문에 걔네들을 한꺼번에 올려서 이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보통은 포트 넘버나 호스트를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다음에 네, 이거를 한번 보면 7이죠.
저희가 이제 아까 add graph만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graph라는 어떤 섹션에 요렇게 우리가 구성한 네트워크만 이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좀 좋은 걸 볼 수 있냐면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 보면 요렇게 실제로 좀 우리가 실제로 구성한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렇게 좀 레이어별로 좀 볼 수가 있고, 뭐 여기서 좀 매력이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레이스 인풋을 키면 요 인풋이 어디에 아웃풋인지라는 거를 좀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노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지금 여기가 뭐 일종의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뭐랄까 음 네, 뭐 이 인풋이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건지 좀 궁금하다 할 때는 이렇게 트레이스 인풋을 켜 가지고 '난 얘가 궁금해.' 그럼 요렇게. 그리고 그럼 얘는 그 직전의 인풋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실제로 저희가 코드를 보고 어떤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비주얼라이즈를 하고 실제로 레이어들 하나하나 좀 찍어 보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 보고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좀 훨씬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처음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학습을 저희가 돌려볼 건데요. 학습에 저희가 좀 사용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요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여기 제가 테스트라고 했지만 뭐 이거는 밸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뭐 accuracy 혹은 뭐 로스 같은 걸 뽑아내게 되면 그 로스를 저희가 좀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다시 말하면 러닝 커브를 좀 저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하고, 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 에폭마다 이제 나오는 로스를 저장을 하고 싶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에폭별 로스의 변화량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이게 로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accuracy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recall precision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매트릭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그 스케일러 값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어떤 매트릭 값을 여기 안에 넣어 주고 그걸 내가 요러한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면,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떤 단위로 저장할 것인가를 이렇게 넣어 주는데요. 이게 사실 에폭이 될 수도 있고 뭐 이터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폼은 바깥에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에폭이 된 거고, 이 안에서 예를 들면은 나는 뭐 100 이터마다 이 라이터 애드 스케일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이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애드 스케일러를 해 주면은 내가 지금 에폭별로 뽑히는 로스 값이 요 이름 안에서 저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학습을 돌리게 되면 그 로스가 에폭, 그 X축은 에폭, Y축은 로스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 거를 저희가 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는, 사실 뭐 저희가 로스 하나만 있는데 로스가 서로 다른 로스가 두 개가 구성이 될 수도 있고, 그거를 같은 피겨 안에서 좀 보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로스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예를 들면 정의할 수 있는 로스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혹은 아니면 뭐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밸리데이션 셋이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A 밸리데이션 셋, B 밸리데이션 셋에서 그 A, B 밸리데이션 셋이 재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얘는 로스 A라는 거고, 그러면 B도 저는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요 텐서보드 안에서 서로 다른 피겨로서 저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번 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다른 거는 아이고, 네. 음, 테스트 원을 했으니까 얘를 한번 학습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이름을 다르게 저장했죠. 이거를 10의 폭이 아니라 한 2의 폭만 돌려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를 로스 A, 로스 B를 저희가 아직 그 정의를 안 했으니까 이걸 그냥 로스 두 개 똑같은 걸로 하고 다르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습이 끝났으면은 저희가 텐서블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스케일러가 이렇게 뽑히는데 네, 왜 저장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음, 왜 저장이 안 될까요? 잠시만요. 음, 네,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부터 말을 하면 이렇게 좀 저장을 했을 때는 그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게 이 로스랑 A, B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구별돼서 저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얘를 한 피규어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얘랑 얘를 같은 피규어 안에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색깔로 좀 보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르게 좀 따로 저장을 하면은 그게 안 되고 이제 서로 다른 피규어로서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크기의 좀 비교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방금 돌린 게 뭐 요건데 지금 보시면은 얘네 두 개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음, 어디 갔니? 네. 스크롤이 왜 안 될까요? 네. 네, 아무튼 이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좀 그 구현이 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내가 같은 곳에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로스 안에서 이 딕셔너리 형태로서 얘네들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이 이제 같은 로스로 좀 그러니까 같은 부분에 좀 저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같이 한번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목적에 따라서 좀 저장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두 개가 굳이 이렇게 같이 보여질 필요가 없으면 따로 하는 게 좋고 아니면 반대로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구성을 하면 네, 그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accuracy도 좀 저장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accuracy라는 거 안에다가 우리가 저장할 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에폭별로 저장하니까 에폭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자체가 뭐 보일 수 있는 게 뭐 딱히 들어가는 이미지 외에는 없긴 하지만 실제로 뭐 학습을 했을 때 뭐 내가 지금 생성한 이미지를 보고 싶다. 혹은 뭐 그래드캠을 계속 찍어보고 싶다. 약간 그렇게 좀 시각화를 하고 싶을 때 혹은 뭐 내가 지금 컨퓨전 매트릭스 같은 거를 뭐 이미지로 저장했는데 걔를 보고 싶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좀 보고 싶을 때는 애드 이미지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드 이미지라는 걸 사용을 하고 내가 어떤 섹션에다가 넣을지와 그 이미지 그래서 요거는 뭐 다들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건데 메이크 그리드를 하면은 여러 이미지가 이제 그리드 형태로서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보일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여기다가 메이크 그리드 이제 뭐 아규먼트 n 로우 뭐 이런 거를 넣어 가지고 뭐 어 컬럼의 개수나 뭐 로우의 개수를 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별로 좀 저장하는 로스 그리고 애큐러시 그러니까 스케일러 값과 그 이미지의 저장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저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우리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좀 한번 저장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이거를 학습을 좀 돌려 놓고 말씀을 드려 볼게요. 뭐 이제 두 번째라고 하고 한 10번 돌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모델을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러면 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사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비주얼라이즈를 뭐 해본 적은 없고 사실 이거의 중요성을 딱히 인지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일단은 이것도 나름 꽤나 이 텐서보드가 제공하는 대표적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보여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그러니까 모든 레이어의 파라미터들을 다 저장을 해서 걔네들에 대한 어떤 히스토그램 혹은 디스트리뷰션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과 히스토그램을 둘 다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디스트리뷰션과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뭐냐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직접적인 퍼센타일에 따른 그 어 어 density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거는 뭐 직접 보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친구의 이제 학습된 걸 본다고 하면 어 네. 네네네. 아이고 뭐야.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뭐 디스트리뷰션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각 레이어의 디스트리뷰션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컴브 1의 바이어스, 컴브 1의 웨이트, 컴브 2의 바이어스, 컴브 2의 웨이트 요렇게 이제 각각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러너블 파라미터들의 분포가 나오는데 이 x축은 f폭이고요. 저희가 10의 폭을 들였으니까 이제 0부터 9까지 있는 거고 얘가 뭐냐면 일종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어스의 값에 대한 값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이 있어요. 요 라인. 요 진한 라인. 이게 뭐냐면 그 이 텐서보드가 미리 지정한 그 퍼센타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라인까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있거든요. 되게 선명하진 않지만 되게 좀 약하지만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어 뭐 그 값이 지정돼 있는데 제가 그걸 뭐 외우진 못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한 뭐 90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90%의 모든 값이 이 안에 있다. 요 안에 있다. 그리고 얘는 뭐 80, 뭐 70 해 가지고 그 퍼센타일을 나타내서 그 퍼센타일에 따른 이 농도로서 보여주는 게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가운데 값은 뭐 일종의 미디언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제 뭐 그런 퍼센타일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파라미터가 어떤 분포를 띠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3D 형태로서 보이는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될까요? 뎁스 값이 뭐냐면 폭입니다. 뎁스가. 그래서 뭐 2, 6, 뭐 9까지 있죠. 이게 폭이고 요게 이제 아까는
그 Y축으로 보였던 그 얘네들이 값입니다. 그러면 이 Z축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실제로 그 히스토그램 그 개수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분포가 어떤 꼴로 나타나져 있는지를 좀 시각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디스트리뷰션이 에폭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을 할 수 있는 네, 역할로서 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뭐 저는 사실 여기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뭐 좀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해 보면은 학습이 뭔가 잘 안 됐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학습이 좀 제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듈이 뭔가 잘 학습이 안 되면은 걔 파라미터를 보고 아 막 예를 들면 다 0 이다. 그러면은 뭐 '아 얘가 뭔가 얘의 어떤 영향력이 점점 갈수록 떨어지는구나.' 혹은 뭐 그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기능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add params 요겁니다. 네. 그래서 요건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좀 하이퍼 파라미터를 뭐 만약에 뭐 테스트 3라고 해서 뭐 얘는 나는 뭐 128 뭐 셔플링도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학습을 또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돌려놓고 좀 얘기를 하면 음 네. 뭐 얘네들은 또 이렇게 학습이 돌아갈 거고 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까랑 또 다르게 하이퍼 파라미터를 세팅을 해서 학습을 돌리면 이제 이 모델은 또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저장이 된 건데 제가 이거를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0개, 100개 이렇게 돌려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 보통은 뭐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 두고 이제 걔네 텐서워드 나온 거 결과 하나하나 보면서 '아 이게 좋고 이게 나쁘구나.'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각각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로스나 애큐러시로 보여주면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큐러시 혹은 이 로스가 제일 낮고 애큐러시가 높은데 그럼 얘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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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에 보면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도 어떤 값을 갖는 게 제일 좋을지가 조금 한눈에 보인다고 할까요? 좀 그런 기능을 저희가 좀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 다 끝나고 나서 요 add hparams.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저장하 이게 이제 일종의 두 개의 딕셔너리 형태를 인풋으로 받는데 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어 보고 싶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요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 주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딕셔너리를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메트릭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accuracy 그리고 loss를 넣어 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닫아 주면은 이제 저장이 끝난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10의 폭을 돌린 모델이 한 2개 정도 있잖아요. 그럼 그 2개에 대한 저희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나온 결을 좀 한번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마 2개만 돌렸기 때문에 그 2개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올 텐데 네 뭐 일단은 여기서 4 개가 나오긴 하지만 앞에 2개는 저희가 쪼끔 네 네 앞에 2개는 저희가 좀 뭐 그냥 2회 폭인가 밖에 안 돌린 거라서 좀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과는 약간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요 선이 하나의 인스턴스를 말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가 요런 3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졌을 때 각각의 모델이 요런 애큐러시 및 요런 로스를 가진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훨씬 많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요 애큐러시나 로스를 보고 이렇게 높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좀 쭉 이렇게 스캐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스캐닝을 했을 때 셔플링은 항상 뭐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배지 사이즈는 좀 높았던 게 좋은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좀 한눈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가 우리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거 그런 기능을 좀 제공을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매트릭을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것들을 좀 이렇게 스케일을 좀 뭐 로그 스케일 혹은 뭐 리니어 스케일, 뭐 퀀타일 이렇게 좀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돌렸을 때 걔네들의 성능을 좀 요런 툴을 통해서 같이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되게 나름 유의미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좀 아까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
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보시면 로스 안에서 로스 1과 로스 2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어, 이렇게 로스 1과 로스 2로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근데 지금 로스가 두 개여서 이게 파란색이 안 보이는데 이걸 끄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보고 싶은 두 개 서로 다른 스케일러 값이 한 피겨 안에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다른 형태로서 좀 저장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다 보니까 사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로스가 달라서 이게 조금 저장이 다르게 되는 게 좀 싫으신 분들은 네, 뭐 네, 좀 이렇게 아까처럼 좀 다르게 저장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유의미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같은 피규어에서 같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서로 뭐 좋고 나쁨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싶으면은 요렇게 같은 피규어에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다르게 저장을 해도 네, 충분히 볼 수 있으신 거는 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저장을 할 수 있는 걸 또 보여드리고 네, 그래프도 저희가 네, 돌린 이게 저희가 아까는 처음에 한 번만 돌렸는데 뭐 여러 번 돌리면은 그 각각의 모델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모델을 돌렸을 때도 이걸 통해서 저희가 그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그래서 타임 시리즈는 이제 저희가 봤던 걸 다 한 번에 보여주는 거랄까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텐서보드의 기능들. 뭐 이 외에도 뭐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뭐 그 기능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연구를 하시거나 과제를 하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더 추가적인 사항들은 구글링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았던 링크들은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저희 행아웃방에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 하이퍼 파라미터 한번 탭 한 번만 눌러줄 수 있나요? 네. 혹시 뭐 이거 단순히 보여주는 기능인데 사실 선들이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한 100개씩 선이 100개일 텐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 잘 안 보일 텐데 그걸 분석하는 툴이 따로는 없나요, 아 이게?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뭐 갖다 대면은 일단은 밑에 이름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긴 하고요. 뭐 물론 이 100개의 선들이 여기서 이 좁은 한 공간에서 다 펼쳐지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또한 또 이제 좀 뭐랄까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나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한뭐 100개여도 이게 하나하나 좀 확대가 되고 좀 대충 경향성을 파악하는 용도로 쓰거나 혹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그럼 도대체 어떤 하이퍼패러미터를 보기 위해서는 뭐 밑에 이렇게 좀 나타나니까 실제로 하이퍼패러미터가 몇이었는지가 좀 나타나 아, 지-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여보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전달됐죠? 그냥 다시 한 번 더 말해줄 수 있나요? 하나도 안 됐나요? 네네. 일단은 그 호주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또 어느 이래요. 잠시만요. 정도는 좀 동감을 하고요. 잠시만요. 또 그러는데 지금 네. 목소리가. 근데 이제 잠시만요. 제가 좀 네. 인터넷을 와이파이 말고 랜선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어떠세요? 네, 괜찮은 일단 것 같아요. 지금 괜찮나요? 네네.
네. 그러면 아까 호주님 말씀하신 거를 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100개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참고했던 자료가 있는데 걔가 지금 링크가 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걔는 꽤나 막 되게 복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요런 기능 저희가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게 두꺼워지면서 이 밑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좀 나타나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얘네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얘네들의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얘네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어서 뭐 100개 정도 있어도 나름 좀 쓸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근데 저도 사실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긴 힘든데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좀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종의 뭐 경향성을 파악하는 용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제일 좋은 거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된 형태로서 볼 수 있으니까 이 걔를 딱 클릭해 보면은 걔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밑에 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좀 쓸만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뷰를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 뷰나 스캐터 매트릭스 뷰를 누르게 되면 어떤가요? 탭이 위에 사실 세 개가 있잖아요. 요거요? 네. 근데 요거는 이거군요. 예, 예.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아직 좀 파악을 못했고. 네. 요거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거긴 한데요. 네. 매트릭스 뷰는 그거 아닌가요? 이거 매트릭스 뷰에서 경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게 액큐리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에러하고 에큐러시가 어느 쪽에 몰려있는지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네, 네, 그러네요. 아마 이게 네. 저희는 뭐 지금 배치 사이즈가 뭐 이렇게 두 개 있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이렇게 쫙 퍼져서 나오겠죠. 네, 그럼 그 점을 찍어 보면 그 각 점이 실제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지, 이게 색깔이 아마 하이퍼 파라미터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색깔이 이거는 런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색깔은.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두 개가 매트릭이잖아요. 네네. X축이 그거구나. 하이퍼 파라미터구나. 네. 네. 그러면 뭐 이 가장 높았을 때의 요 X축의 값을 좀 관찰하는 형태로서 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 유진님이 하신다네요. 바로 연결해서 하실 거죠? 텐서보드에서 뭐 이야기를 더 하자면 사실 저거 말고도 뭐 뭔가 플롯을 보여주는 것도 그게 가능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쓸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잠시만 공유 하나만 할게요. 텐서보드에서 파이토치 텐서보드에서 제공한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틸스 이게 How to 텐서보드 하는 파이토치 튜토리얼 보면 제공하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사실 이거 말고 하나도 없나? 비주얼라이징 모델, 트레이닝, 비주얼 그래서 내보여주는 거 있고 또 이렇게 이거 내부적으로 그거 보시고 차원 리덕션 해가지고 3차원으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해서 뭐, 앱 해가지고, 인베딩 같은 거, 애드 인베딩 해가지고, 픽처 넣었을 때, 이것들이 실제 어느 인베딩이 가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라벨을 이미지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미지 아니면 딴 거, 이게 글로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3D를 SVD나 그런 걸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SVD란다, 사운드 리덕션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이게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 이게 디멘션 차원에서 확인하는 것도 일인데 그걸 짜기보다 그냥 텐서보드 기능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텐서보드는 이런 거 외에도 되게 기능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길 제가 권할게요. 네. 유수님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소리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제가 마이크를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걸 제가 그냥 끌게요. 저쪽에 스피커를 끌게요. 그냥 그쪽에 스피커를 연결해 주세요. 아, 네. 네. 그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소리 들리세요? 아, 소리 여기서 저희 마이크가 켜졌구나. 아, 네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공유드릴 것은 믹스드 프레시전 트레이닝인데 이게 파이토치에 이제 구현되어 있는 게 잠시만요. 이 tochikuda.amp라는 패키지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담긴 논문이 이 논문이에요. 2018년에 아이클리어에서 게재된.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파이토치 튜토리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이두랑 엔비디아가 참여해서 네, 엔비디아의 뭔가 기술력이 녹아 들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테크닉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FP16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에 대한 세 가지 테크닉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FP32가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쓰는 데이터 타입인데 그 트레이닝 하는 것과 이제 정확도에 그렇게 큰 손실을 갖지 않고 FP16 믹스드 프레시전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테크닉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건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조금 인지 장애가 오는데 이거 끄고 여기서 해도 되죠? 어차피 제가 스피커를 꺼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들리시나요? 한 번만 다시 채팅 쳐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들리네요. 아, 네네. 이 믹스드 프레시전 트레이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저는 이걸 잘 몰라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뭐 하프 프레시전, 싱글 프레시전, 그리고 더블 프레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파이토치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타입으로 구현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게 각각 어떤 것인지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저희가 실수를 표현을 할 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진 숫자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각각 이제 이 데이터 타입마다 어떤 식으로 숫자가 표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게 이제 half precision인데 이거는 총 16개의 비트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1비트,
그리고 여기가 5비트, 여기가 10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은 여기 1비트짜리는 이제 이 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거를 나타내는 비트고요. 그리고 이 5가지는 수의 뭔가 크기를 나타내게 돼요. 이제 뭔가 숫자를 사이언티픽 폼으로 뭔가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익스포넨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게 좀 쉽게 보자면 얼마나 수가 그 이진법의 그 익스포넨트의 뭐 승수를 얼만큼 다룰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의 크기랑 연관이 된 부분이고요. 이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수의 좀 자세한 수치들 그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너무 길게 말했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보이는 게 싱글 프레시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숫자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8비트로 늘어나서 더 많은 범위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블 프레시전으로 가면은 여기가 뭐 11비트, 여기 50,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적었나요? 뭐 대충 크다는 건 알겠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요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숫자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프 프레시전으로 쓰면은 16개의 비트가 사용이 되고 싱글 프레시전으로 쓰게 되면 32개의 공간이, 그리고 더블 프레시전으로 쓰게 되면 이제 64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저희가 이걸로 트레이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FP16으로 뭔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공간을 반을 절약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취지고요. 근데 이제 FP16으로 했을 때 물론 공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논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수를 나타낼 수 있는 범위가 이 FP16은 만약에 진짜 이게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이거 이름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런 죄송합니다. 네, 이런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가 0이 있으면 65,504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FP16은. 이 이상의 숫자는 인피니티로,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음수에서도 마이너스 65,504?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네, 이 숫자가. 아무튼 이 엄청 큰 절대값이 엄청 큰 수를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소실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게 2의 마이너스 24승보다 작아지면 이건 또 0으로 변환이 돼요. 이건 절대값이라서 이것도 여기 이 구간 안에 들어있으면은 FP16은 수를 표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그레디언트가 엄청 작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러닝 레이시 알파라고 뭐 베타라고 하고 뭐 어떤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얘도 작고 얘도 작게 됐을 때 만약에 FP32로 표현된 거를 FP16으로 표현을 시키게 되면은 0으로 가서 아예 정보가 소실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게 문제의식이고 결국 여기서 다 이제 그 토치 쿠다의 아까 이 AMP 그 라이브러리에 적용된 그런 펑션들이 다 여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FP31을 FP16으로 전환을 해서 쓰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 공간도 적게 들고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데이트 값, 저희가 이제 러닝 레이시랑 그레디언트랑 곱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값이 둘 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2-24보다 작게 되면은 숫자가 다 0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엔비디아 팀에서 뭔가 이런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인가 그런 태스크였는데
이거를 FP32 트레이닝을 한 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히스토그램을 그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선이 지금 여기가 이제 x축이 엑스포넨트 밸류여가지고 여기가 두 칸이어서 마이너스 24거든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애들이 FP16 하에서는 0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5% 정도 차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셋에서는 괜찮은데 어떤 태스크에서는 이게 트레이닝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제 여기서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스터 웨이트를 카피를 해가지고 하나를 갖고 있고 저희가 웨이트이 있으면은 걔를 이제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하프로 FP16으로 변경을 해서 여기서 이제 포워드 백워드를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합쳐질 때 이 웨이 업데이트 되는 곳에서 여기는 16과 32가 들어가서 32로 나오는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알파 러닝웨이 베타로 썼죠. 베타 곱하기 이 수치가 0으로 가지 않고 값을 가지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그레디언트 자체가 작을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케일링 업하는 작업들도 조금 하긴 합니다. 그럼 뒤에서 한번 보시고 이건 사실 러닝 레이트가 작을 때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그레디언트 자체를 크게 만들어주는 스케일링 작업도 한번 해요. 뒤에서. 그래서 그 테크닉은 뒤에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래프가 뭐냐면 이 파란색 라인은 FP32 트레이닝을 하는 기본 디폴트 트레이닝 방식이고요. 이제 주황색은 FP32 웨이스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초록색이 뭐냐면 초록색이 이제 마스터 카피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주황색이 이제 마스터 카피가 있고 초록색은 마스터 카피가 없고 근데 이제 얘네가 돌려봤더니 그 마스터 카피를 없이 하게 되면은 정확도에서 80% 정도의 손실이 있었다. 80%의 이거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손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님이 딱 짚어준 것처럼 그레디언트 자체도 작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제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 밸류인데요. 그 액티베이션 그레디언트만 따로 뽑아가지고 밸류를 찍어본 건데 여기서는 더 심각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를 봤을 때 여기 이제 로그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이거보다 작은 게 이게 67%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값들로 거의 0에 가까운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그래서 얘네가 적용을 해본 게 뭐냐면 스케일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 자체에 이제 그레디언트 자체에 곱하기 8 정도를 해줘봤대요. 여기서 얘네 처음에. 근데 이 정도로도 충분을 했다고 하는 게 8이라는 건 2의 3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칸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3칸씩 옆으로 시프팅을 해줬는데 오른쪽으로 이것만으로도 충분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24부터 27 안에 들어있는 애들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의 그레디언트가 좀 중요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0의 더 작은 수들은 조금 학습에 좀 무의미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재밌었어요. 그게.
네. 그리고 이거 이건 해보긴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네네. 아직. 네네. 솔직히 한 128 정도 한 10몇 칸 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모양새 자체가. 그것도 다 해봤다 그랬어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팔을 제시를 해준 건 3칸만 옆으로 당겨도 뭔가 자기네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을 했다 이거죠. 저 3칸 안에 들어있는 24부터 27, 마이너스 24부터 마이너스 27 빈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좀 유의미했다? 근데 이건 태스크 바이 태스크 아닌가요 사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자체 곱하기를 해주는 방법, 전체 그레디언트 곱하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근데 굳이 그럴 거 있냐? 얘네가 이제 똑똑한 애들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얘네가 지금 해준 거는 이 그레디언트에 알파를 곱해줬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로셋 자체에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주면은 이게 결국에 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로스 자체 마지막에 계산되는 로스 자체에다가 스케일 팩터를 곱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한 번 곱하면 되니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잠시만요. 알파를 곱하고 마지막에 로스 계산할 때 최후의 순간에 알파를 다시 나눠준다는 소리죠? 맞아요. 네. 그 업데이트하기 바로 직전에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히 네, 이제 여기 나와 있죠. 퍼폼 언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백워드 다 계산을 하고 이제 혹시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나 아니면 그레디언트 관련된 뭐 엘트눔 이런 거에 적용을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 바로 직전에 이제 언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그레디언트가 엄청 커져 있는데 거기다 엘트눔이나 클리핑을 때리면 좀 다른 그 FP32 세팅이랑 뭔가 하이트 퍼 파라미터의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직전에 하게 되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변화 이런 거 없이도 좀 안정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도 또 그 무엇이냐 그 쿠다 AMP 라이브러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키울게요. 그래서 로스 스케일링 없이 트레이닝을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게 어떤 데이터 셋이었는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안 갖고 왔네요. 뭐 경향성은 데이터 셋마다 다른데 이거 하는 게 그냥 룰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잡는 게 또 이슈잖아요. 늘 그렇듯. 근데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이제 컨스턴트 스케일링 팩터를 쓰는 것도 괜찮았다. 그래서 8부터 32,000까지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찍어서 스태티스틱스를 얻어볼 수 있다면은 저희 그 FP16이 나타낼 수 있는 이 최대값이 65,504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곱해가지고 이 스케일링 팩터를 곱했을 때 이것만 안 넘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큰 수를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넘지 않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라지 스케일링 팩터를 선택하는 것에 뭐 안 좋은 게 없다. 근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버플로우가 뭐냐면 아까 이렇게 FP16이 나타낼 수 있는 레인지에서 0이 있고 이렇게 뭐 이게 있었고 65,504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범위를 넘게 되면 이제 수를 FP16이 표현할 수 없는 레인지인데 만약에 수가 이걸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여기에서 정보가 소실되지 않으려고 큰 수를 곱해줬는데 여기 가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봤을 때 조사해보고 이거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만약에 있다 이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토치에서도 구현된 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오버플로우가 디텍트 되면은 이제 그 다음 그
그레디언트 그 단계는 버리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으로 바로 그냥 간다 라고 적혀있고요. 네, 이제 이 아리스마틱 프레시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파이토치가 구분을 해놨어요. 좀 어떤 연산은 이 플로트 16으로 오토캐스트 되고 어떤 연산은 플로트 32로 오토캐스트 되고 네, 나머지는 뭐라고 적혀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연산을 얘네가 정리를 해놓은 게 이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트 16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된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연산이 들어가고 이게 또 매스랑 FP16으로 매스하는 거랑 스토리지 저장하는 거랑 조금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연산들은 어느 정도 이 두 개를 같이 FP16 형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플롯 32로 오토캐스트 돼서 연산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들은 보통은 이 익스포넨셜이나 아니면은 로그에 관련된 아니면 파워승 익스포넨셜 이거 맞죠? 이게 들어간 연산들이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숫자가 갑자기 커질 그 튈 확률들이 높고 그런 애들은 그렇게 되면 숫자가 튀거나 아니면 거의 엄청 작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이 범위에 들어가게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경우에는 인풋이 들어오면 알아서 플롯 16으로 계산이 되도록 뭔가 내부적으로 그게 되어 있고요. 변환이 되어 있고요. 이 연산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따 볼게 MSE 로스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 MSE 로스를 거치게 되면은 이 아웃풋도 찍어보면은 32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산들을 다 나눠놓고 어떤 연산을 어떤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쓸 것인지를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포워드, 패커드, 패스도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AMP를 쓰면 저렇게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은 다 FP30인데 AMP를 쓰게 되는 순간 FP 플로 16에 대한 것만 저렇게 변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플로 32는 그냥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둔다기보다 뭐 변환이 필요하다면 변환을 하고 또 FP36. 네네. 16하고 31을 지금 번갈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쩌다 번갈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정리된 로직이 내부에 다 있어가지고 사용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위드 구문으로 나중에 감싸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네요. 두 가지 버전을 갖고 왔는데 이게 그때 정수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레시피가 있는데 사실 엄청 데이터를 임의로 사용을 해서 그냥 랜드로 보여주는 거라서 노트북으로는 안 갖고 왔고요. 콜랩으로는. 네, 이렇게 코드로 따왔는데 우선 설명을 드릴게. 이거는 디폴트 세팅이에요.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고 여기는 FP32로 트레이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세 가지거든요. 우선은 맨 처음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처음에 보자면 스케일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일러는 말 그대로 그래드 스케일러인데 뒤에 보시면 이따 로스에 걸어주게 됩니다. 뭐 어쨌든 스케일러가 하나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물어보셨죠. 이 오토캐스트라는 그 펑션이 있어서 이게 컨텍스트 매니저처럼 쓰게 되는데 이 안에서 정의가 된 애들은 이제 사용자가 굳이 뭐 인풋 타입이 뭐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넷 안에 지금 그 코드에서는 뭐 리니어랑 렐루가 있거든요. 근데 리니어랑 렐루 둘 다 FP16으로 연산을 하고 저장을 하는 애들이어가지고 중간에 뭐 아웃풋 찍어보게 되면 아웃풋 타입도 16으로 나오고요. 근데 로스의 경우에는 이게 파이토치 여기서 정의된 그 연산이 MSE인데 MSE가 아까 16
말고 32로 둘 다 계산하고 저장을 하는 연산이어가지고 여기서는 그거를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에 사용자가 D타입을 명시를 해준다 그러면 그걸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인플레이스 연산으로 만약에 되어지면 그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인플레이스는 쓰지 마세요. 네.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보면은 저희가 똑같은 과정을 로스를 구하는 과정까지 왔잖아요. 이제 원래는 그냥 로스를 백보드를 걸어주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는 이제 스케일러에다가 스케일하라고 명령을 때려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다는 못 봤지만 확인을 한 거는 이제 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스케일도 스케일러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좀 부여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스텝에 따라서 맞는 그 스케일 값을 곱해줘가지고 이제 백워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단계에서 업데이트 바로 직전에 그 언스케일링 하는 그 블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an이랑 인피니티를 체크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쓰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쓰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보자면 만약에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뭔가 연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약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약은 이제 다시 언스케일된 그레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이전에 스케일러에서 이거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옵티마이저한테 때리게 되는데 여기에 그 그레디언트 밸류들이 다시 언스케일이 되고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뭔가 연산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과정을 겹치게 되고요. 만약에 앞에서 이렇게 옵티마이저에다가 언스케일을 하게 해주면 여기서 알아서 그 언스케일 과정은 또 다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속도가 얼마나 차이나요? 속도가 맞아요. 텐서코어를 갖고 있는 애로 하게 되면은 진짜 거의 한 60%까지 줄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조금만 이득을 본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하진 않다고 해요. 텐서코어란 건 TPU가 난 건가요? 아니요. 그 V100 이상 볼타 GPU 이상에서 지원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텐서 뭔가 있을 때 네. 뭔가 그 GPU 단위에 지원하는 뭔가 있을 때 네. 그걸 하면 거의 한 60% 이상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학습 시간이. 그 전체의 60% 정도로. 그로 된다고. 네. 거의 반토막 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사용량도 거의 어떤 사람이 그 호야 그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서 실험한 거 올렸는데 자기가 뭐 10기가 사용했나? 그게 5기가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래서 명훈님께서 타이탄 V부터 조금 더 다르다고 하네. 조금 더 달린다고 하네요. 달리는 건 거죠? 네. 그 텐서코어를 달아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질문 있으신가요? 좋네요. 메모리 줄여가지고 배치도 늘릴 수 그죠? 있고. 네. 5줄 추가. 근데 이거 그 디스트리뷰션은 좀 주의할 게 있더라고요. 멀티 GPU 쓸 때는 또 좀 골아픈 것 같던데. 멀티 GPU에서는 피하라. 피아라는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머리 아프다는 거죠. 그냥 조금 약간 생각할 게 많아요. 네. 근데 이득이죠. 근데 저희 연구실에 있나요? 2080도 해당되는 것 같던데. 2080이고요. 네네. 여튼 써먹을 수 있겠네요. 이거 뭐. 네네. 학습 빠르게 한번 돌려보면서 배치 사이즈 좀 키워보겠다면서 그렇네요 이거. 저 근데 궁금했던 게 네. 그럼 이거를 인퍼런스에 쓰는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가능하죠.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럴 바에 그냥 인퍼런스 할 때는
어차피 그레디언트 계산이 문제잖아요. 네네. 그냥 바로 모델 반토막 쳐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모델을 반토막 친다? 모델점 8풀 치면 모델 반토막 나요. 아,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조사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레디언트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보어드 할 때는. 아, 그러네. 그레디 그냥 따로 그레디언트 계산 안 할 거니까 그냥 반토막 쳐서 바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인퍼런스 할 아, 때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쓰는 게 더 빠르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컴퓨테이션이 더 빨라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 좀 소실이 더 큰 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그거 제대로 비교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오케이. 근데 그게 GPU에서 아직 지원이 안 된다고. 안 되죠. 네. 그렇다면 GPU에서 사실 쓸 수 있는데 파이토치에서 지원은 안 돼요. 파이토치에서. 뭔가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야 돼. 그 에이펙스 같은 거 들고 와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래 APX에 있던 건데 엔비디아에서 APEX 안에 있던 게 아예 여기로 통합이 돼서 그게 아예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에이펙스가 좋은 점이 되게 그러한 미스프레디션이나 뭔가 가속시키는 되게 뭔가가 많아요. 다음에 시간 있으면 공유를 하고 싶긴 한데 시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대요. 에이펙스 없어진대요? 네. 왜요? 이거로 이제 다 흡수돼서. 그냥 파이토치 내부로 다 들어간대요? 네네. 이 라이브러리도 엔비디아가 아예 페북에 붙어가지고 작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면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네. 돈 많이 됐네요. 발표는 이것으로?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참고로 모델도 반토막 치면 모델 좀 할부 치면 모델 반토막 나요 그냥. 어렵잖아요. 그래요? 네. 아. 모델 내부에 유럴 안에 그 할프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할프 치면 모델 안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 다 그 할프 프렉션을 돼요. 그래서 인풋 F16으로 나오면 F16으로 나와요. 단 그렇게 하면 이제 학습이 불안정하니까 인포할 때만 그렇게 해라. 인포를 빨리 하고 싶을 때.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